안녕하세요. 해신의 이상현입니다. 늦었지만 이민년 새해에는 모두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우리 신재생 에너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물 시장이 11월, 12월 들어서 요동을 치기 시작해서 아마 이 전망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크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 물론 저도 뭐 이게 100% 정답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태양광 시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어, 21년도 하반기 입찰 결과를 한번 같이 보면서 올해 상반기는 좀 어떨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하반기 어,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이달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 구간, 모든 구간에서 어, 하반기, 상반기 때 입찰 참여해서 미선정되었던 기존 설비들이 그중에 많은 용량이 요번 하반기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인을 생각해 보면, 어, 아마 요번 입찰에서는 미중공 발전소들은 입찰 참여 불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개발행위가 준공의 여파가 조금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이미 입찰이 되다 보니 이 하반기 입찰에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서 홍보가 부족해서 입찰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음, 뭐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드지만 어, 이 현물 시장의 흐름이 요동을 칠 거라고 대외 정세를 미리 판단하시고 입찰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 구간에서 신규 설비, 남은 용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들 추가 접수된 양을 한번 따져보면 어, 약 한 700메가가 신규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불과 한 3개월, 4개월 상반기 입찰이 있고 나서 하반기 입찰이 거의 바로 있었는데 그 있던 찰나의 신규 설비 시장은 약 한 700메가가 추가로 접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 그러면 올 상반기 입찰에서는 글쎄요, 역시 기존 설비와 신규 설비, 그리고 많은 양의 선정 용량,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공고가 날지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그러면 상반기 입찰 예상을 한번 보면 2022년도에는 많은 제도가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우선 이미 올 10월
9월, 10월 정도에 제조사 간담회를 다 가졌었는데 탄소 배출 등급에 따른 구간 그리고 그에 따른 배점이 변경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어, 중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모듈은 약 탄소 배출 등급 3등급 구간, 배점 3등급 구간이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모듈 가격이 비싸서 설치비가 올라가더라도 1등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음, 그리고 2022년도에 한국형 FIT 제도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탄소 등급 모듈이 아니면 FIT 시장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탄소 등급에 따른 배출 등급에 따른 그 낙찰 평균가를 가지고 한국형 FIT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 FIT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1등급 모듈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형 FIT 시장보다는 그냥 입찰 시장으로 참여를 해서 상한가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2022년도 S&P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1월 3일로 보면 1월 3일부터 S&P는 말도 안 되게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아래 보시듯이 150원 이상 되어지고요. 그 이후로는 160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음, 옆에 제가 이제 기사 타이틀들을 캡처를 좀 했는데요. 원인으로 보면 어,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 우크라이나 국경에 동유럽들이 다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데 관심이 매우 많죠. 이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을 한 상태에서 서서히 우크라이나를 옥죄고 그 옥죄는 아이템으로 천연가스 밸브를 천연가스 라인을 가지고 러시아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연가스 라인이 유럽까지 가는 라인이다 보니 예, 수요는 있고 공급은 안 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인도발 유연탄 수출 금지가 해에 들어 1월 3일 날 갑자기 일어납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립을 하면서 어, 호주에서 중국의 석탄 수출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전력난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 전력난으로 인해서 모든 원부자재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 뒤에 조금씩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며 인도에서도 이제 석탄을 수입을 해오고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금지한다. 전면. 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암울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지금 S&P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건 대외적인 요소가 가장 큰 상황인데 발전 사업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우리가 지금 이상기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 탄소 배출량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음, 우리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영향을 끼친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속상한,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발전 비중은 석탄과 가스가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했다. 가격 이슈가 발생하고 공급에 문제가 있다면 어, 지금처럼 S&P 개통 한계 가격은 계속 올라가 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REC의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REC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정부에서 의무 공급 비율을 상향을 했습니다. 원래 10%만 달성하면 하면 됐었는데 올해 들어 12.5%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달성을 못하면 유예를 좀 해줬는데 지금은 그 유예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REC 매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이점은 전력거래소 우리가 회원사 정보, 전력거래를 하기 위해서 회원사 정보 관리랑 계좌 정보 관리를 등록을 해서 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음, 등록을 하고 서류를 보내면 하루면 처리됐던 업무가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태양광 보급이 17년도부터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 장기 계약 전에 발생했던 REC들을 일부 판매를 위해 전력거래 시장에 가입을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유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REC 거래량이 11월부터 해서 약 한 100만 REC 이상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에. 전에 아무리 많아도 뭐 몇십만 REC밖에 안 되던 REC가 그리고 많이 돼도 한 40만, 50만 월에 되던 REC가 지금 100만 REC 이상이 거래가 되니 확실한 건 의무 공급 비율 달성을 위해서 REC를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매입은 9월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제가 종가는 보지 못했는데 아까 현재가가 4만 원을 이제 막 넘어섰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 희한하게 이 전력거래 시장은 그 구간이 이어지면 꾸준히 이어지는 좀 성격을 띠는데 최근 거의 막 한 두 달간 4만 원 언저리에서 계속 있던 이 REC 가격도 서서히 또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또 그냥 4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이제 태양광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 상황은 옆에 제가 이제 기사 일부를 뭐 캡처도 해놨지만 특이 사항은 유럽에서 이 전력난, 천연가스 뭐 기타 등등 때문에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유럽에선 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했다는 것.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의존하다 보니 유럽에서 이 천연가스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의 원인은 거의 유럽 쪽 지금 이슈가 가장 클 텐데 이 이슈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대립하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대외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선물의 가치들은 상승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금 의견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 공급비율을 상향을 했는데 저걸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원전을 필수로 해야 한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이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는데 이 정치적인 요소가 자꾸 가미가 돼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못 간다 하면 좀 속상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의무 공급 비율 상향으로 인해서 원전은 필수로 가동을 해야 한다. 유럽은 그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을 했다는 거. 이게 주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수소, 우리 정부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로 거의 가닥을 잡았었죠. 탈원전을 하고. 근데 이 수소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청정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한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썼지만, 현대에서 제네시스 수소차를 개발 중단했다. 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주 내용은 수소 자동차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분이죠. 충전 시간이라든가 충전소. 그리고 이게 이제 수소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경제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 수소차 개발을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중단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에게 태양광 보급,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라라는 그런 보급을 의무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음,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보면 다 대외적인 요소가 가장 큽니다. 그로 인해서 전력 단가 상승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다음 정권 때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 가스요금도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상태죠. 어, 이런 지금 이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이 됨으로써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S&P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근데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한전에서 전기요금 받고 도시가스에서 가스요금을 받는 것과 우리가 발전하는 거는 별개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저만의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대외적인 상황으로 천연가스 유가가 지속,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 상반기까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인해서 중국이 저번처럼 전력난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원부자재 상승은 저번처럼 급격히 상승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지지만 이것도 조만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 공급 비율 상향과 전력 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되면서 역시나 올 상반기 동안은 이 REC도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이제 서로 살펴봤는데요. 요새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장기 계약을 했는데 장기 계약 해지할 수 없느냐? 현물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가중치 포함해서 150원이다. 저라면 계약 해지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 우리가 가중치 REC까지 포함해서 150원 단가로 계약이 되었다 한들 S&P가 200원이 되면 200원, 킬로와트당 200원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150원만 받아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200원이 되면 200원을 지급을 하고 대신에 REC는 그냥 의무공급사로 주면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단기 계약이 약간 보험의 성격을 띈다. 제 판단에서는요. 해서 굳이 조금 더 벌겠자고 페널티까지 받으면서 위약금을 물면서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거야, 계속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겠으나 조금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수익에 보탬이 되었으면 그리고 앞으로 사업 방향에 조금이나마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신의 이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